AI는 우리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질문이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더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만 하면 입력을 해줍니다. 글쓰기 불편하고 손가락이 불편한 분들도 아주 유용합니다. 실제로는 커피 서너 잔 값밖에 안 되는데 대개는 자기가 꼭 써야 될 거를 유료를 하고 나머지는 무료로 쓰시어도 큰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챗 GPT와 같은 생성 AI를 똑똑하게 활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즉, 그걸 프롬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롬프트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AI는 우리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질문이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더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법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을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세이를 작성해줘, 아이디어 5가지를 제시해줘, 같이 구체적인 행동을 명령을 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맥락이 중요합니다. 맥락은 전후 연결,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50대 시니어를 위한 건강관리 에세이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 대상과 주제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누구냐, 당신 누구냐, 이런 의미로 알 수 있는데요. AI에게 특정 역할이나 관점을 부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당신은 은퇴한 교사라고 가정하고 시니어의 취미생활에 대한 글을 써줘와 같이 페르소나를 지정하면 AI가 해당 관점에서 답변을 해줍니다. 넷째는 예시입니다. 특정 스타일이나 톤, 매너를 원한다면 관련 예시나 문장의 글의 형식을 함께 제시해서 AI가 이를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죠. 다섯째는 포맷을 명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표 형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아니면 1000단어로 또 정확하게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는 형식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마지막은 어조입니다. 글의 전체를 어떻게 끌 거냐 이런 뜻인데, 친근하게 써줘, 전문적으로 유머러스하게 마음대로 이 어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AI가 그에 맞춰서 응답을 해줍니다. 단순히 한 번의 질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연쇄 질문법, 이거 쉬운 말로는 꼬꾸무리라고 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질문하는, 이렇게 해서 정보의 깊이와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추가해서 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해볼까요? 음성을 텍스트 변환하는, 그걸 영어로는 스피치 투 텍스트, STT라고 말하는데요. 말만 하면 입력을 해줍니다. 글쓰기 불편하고 손가락이 불편한 분들가 아주 유용합니다. 저는 스피치 노트라는 걸 씁니다. 스피치 노트는 켜놓고 얘기하면 따라락 찍히거든요. 그럼 얘는 스톱하면 다음 시작할 때 바로 거기서 시작도 하고 100개 이상의 언어도 녹취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미지를 찍으면 텍스트화 되거든요. 책을 찍는다든지요, 유인물, 신문 이걸 찍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글자로 인식을 해줍니다. 세 번째는 텍스트로 돼 있는 거를 말로 듣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는 TT에서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하는데요. 이미 돼 있는 문장이나 글을 읽어주기 때문에요, 실제로 오탈자를 확인하거나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AI를 쓸 때 그저 한번 해보자 하는 목적으로는 결과물을 얻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난 책을 하나 쓸 거야, 난 수필 하나 쓸 거야. 목표 달성을 위한 AI를 보조 도구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행불부득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말인데요. AI는 이해하고 아는데 그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직접 부딪히고 써보셔서 친해져야 됩니다. 책과 글쓰기에 가장 적합한 거를 5개를 간단히 말씀드려볼까요? 오픈 AI, 제미나이, 코파일럿, 클로바엑스, 클로드인데요. 각기
장점이 따로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알려진 챗GPT는 오픈 AI에서 개발했잖아요. 대화 형식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마치 비서와 대화하는 것처럼 편리하죠.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아주 강합니다. 마치 똑똑한 공무원 같아요. 근데 문장은 좀 매끄럽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미나이인데 구글에서 개발했죠. 챗 GPT가 유사하게 텍스트 생성을 기본으로 하지만은 구글의 방대한 데이터와 통합되어 있어서 최근 정보 검색이나 다양한 형식 콘텐츠를 다루는 데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구글 서비스 연동돼 있어서 아주 사용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건데요. AI 기능이 통합된 형태로 문서 작성이나 데이터 분석 등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데, 특히 회사에서 업무용 쓰는 데는 코파일럿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개발한 클로버엑스는요, 국내에서 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것을 가장 잘하는 클로버엑스입니다. 그래서 국내 정부나 여러 가지 조사할 때는 클로버엑스가 아주 유용하죠. 마지막으로 클로드는요, 엔트로픽에서 개발을 했어요. 문맥 이해하고 처리한 능력이 뛰어나고 특히 한국어 표현을 아주 잘합니다. 특히 문학적 글쓰기는 클로드를 많이 쓰면 좋은데 저는 클로드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AI 도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필요에 맞는 AI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지 AI를 집중을 사용해 보시면서 익숙해지면 점차 다른 AI 특징을 비교해 가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도구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거에는 PC에서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앱으로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은 강점이 뭐냐면 빠르고 이게 조작 쉽다는 건데요. 약점 뭐냐면 화면이 작아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작동시켜 놓고 결과물을 PC에 놓고 PC에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는 커피 서너 잔 값밖에 안 되는데 대개는 자기가 꼭 써야 될 거를 유료를 하고 나머지는 무료로 쓰시어도 큰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만 유료로 쓰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이 다 그렇잖아요. 장점이 있으면 또 약점이 있고 비시성 그늘이 있잖아요. AI 기술이 우리 삶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 보완할 점과 한계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첫 번째는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진위성입니다. AI는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잖아요. 이 데이터가 정확한지 또 편향되어 있는지 때로는 AI가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환각현상이라고 하는데요. AI가 제공한 정보는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고요.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안 문제입니다. 딥시크가 최근에 화제가 됐지만 우리는 잘 안 쓰잖아요. 안 쓰 이유가 보안 문제입니다. 데이터나 개인 정보가 이게 사실은 공개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민감한 이런 정보나 기업의 기밀 정보를 AI에 입력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죠. 세 번째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 표현 방식이나 아이디어가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로는 표절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거든요. 현재 AI 생성물 저작권 귀속 문제나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AI는 여전히 우리 삶과 업무에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서전을 쓰게 되면 삶의 후반부를 아주 풍요롭게 만들고 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GPT를 활용해가지고 본인이 쓰도록 한다 그러면 한 5분의 1가 떨어지는, 그래서 실제로 비용 절감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자신의 감정과 개성을 불어 넣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이거는 GPT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